저티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네,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현금 과부 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야 돼요. 왜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정 과목은 계정 과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말, 한마디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입력이 될 수 없는 임시 계정 과목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언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자로 나와 있죠? 넘칠 과자에 아닐 부자에 넉넉할 족자. 한마디로 넘치거나 부족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데, 뭐가 넘치거나 뭐가 부족할 때일까요? 앞에 현금이란 말이 있죠? 한마디로 현금이 나의 장부에서 이것보다 실제로 금액이 더 많았거나 나의 장부에 써져 있는 금액보다 더 적었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 임시 계정 과목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도 한번 볼게요. 결국에는 이거는 왜 사용이 되는가? 장부 기입이 누락됐거나 중복적으로 작성이 됐거나 착오가 발생을 했거나 내가 모르는 사이 도난 또는 분실을 했을 때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마디로 현금의 잔액이 현금 또는 재무상태표상의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재무상태표라기보다는 총계정 원장이라고 해주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때 회계에서는 실제 가지고 있는 잔액에 장부 잔액을 맞추게 된다라는 것은 뭐냐? 장부 잔액을 실제 잔액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 돈은 이건데 장부 금액에는 이렇게 적혀 있네. 그렇다고 실제 금액을 장부 금액에 맞추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부족하다라면 실제로 돈을 넣어줘야 될 거고, 그쵸? 만약 돈이 넘친다면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부에 있는 금액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금액에다가 맞춰주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맞춰주면서 사용하는 분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현금과 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부 금액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실제 금액에 장부 금액을 맞춰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보면 임시 계정 과목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말 결산 때는 사용이 될 수 없는 계정 과목이므로 기말 결산 때까지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어요. 현금이 넘친다거나 부족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게 되고, 찾아냈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계정 과목으로 변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찾아내지 못했을 때는 어떤 계정 과목으로 바뀌는지 볼까요? 원인을 찾아냈다라고 하면 해당 계정 과목,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만약 돈이 넘쳤어요 라고 하면 잡이익, 돈이 부족했어요 라고 하면은 잡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볼게요. 너무 길죠? 쌤이 그래도 설명을 해주면서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이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5월 1일 현금의 실제 잔액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지니고 있는 돈이,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돈이 10만 원인데 장부상에 우리가 기입을 했던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15만 원이 있네요. 한마디로 장부보다 우리가 실제 금액이 얼마가 부족해요? 마이너스 5만 원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러면은 현금가 부족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그거를 보게 됩니다. 실제 잔액이 5만 원이 장부 금액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부 금액을 실제 금액에 맞춰줘야 된다. 한마디로 장부 금액을 마이너스 5만 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감소를 시키게 되네요. 현금의 감소는 뭐가 돼요?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써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5만 원이란 금액을 현금, 그리고 차변에다가 현금가 부족이라는 대응되는 계정 과목을 잠시 활용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아직은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현금가 부족이라는 것을 사용해 주면 되고요. 우리가 12월 31일 안에 뭔가 원인을 밝혀냈다 라고 하면은 그 현금가 부족이라는 것을 다시 대변으로 옮기면서 없애주고 그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또는 우리가 12월 31일까지 발견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잡손실 이런 계정 과목을 활용을 해서 이 임시 계정 과목을 없애주게 되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원인을 밝혀내야 되죠. 이건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데 6월 1일 날 보니까 현금 부족액 중에서 2만 원이 직원의 급여액 중 하나였다 라는 것을 밝혀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가 부족을 하면서 현금가 부족이라는 것을 없애주고 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대입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현금가 부족은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가 원인을 찾을 때까지 대체로 잠시 적어놓는 계정 과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쭉 또 보니까 12월 31일 현재까지 3만 원의 금액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가 부족을 이렇게 없애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현금가 부족은 이 현금과 대치가 되겠죠? 현금이 감소가 되었다. 원인은 모르지만 3만 원이란 현금이 감소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금가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가지급금,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차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현금가 부족하고 어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나중에 배우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이 현금가 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내용을 잘 배웠나요? 여러분 맨날 회계 수업만 하니까 지루하죠? 쌤도 여러분들하고 조금 같이 수업만이 아닌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해가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제 앞에는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1번 문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오늘 배운 내용이네요. 현금과 현금성 자산 안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죠. 현금, 요구불예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현금 안에도 다양한 통화,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 요구불예금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에는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공사채 예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보통예금, 요구불예금에 포함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타임 발행 수표, 이거 아까 현금 그 안에서도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것에 있는 내용이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3번 취득 당시 만기가 5개월인 채권. 중요한 게 아까 현금성 자산은 몇 개월 이내라고 했어요? 5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여야 된다 라고 했어요. 취득 당시. 다음 배당금 지급 통지서. 이건 잘 모르는 내용이겠지만 이것도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 이거는 5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다음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서 재무상태표에 단기 투자자산은 아까 뭐가 있었어요? 우리 앞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단기 투자자산 이렇게 앞에 내용을 보니까 단기예금, 단기매매 증권, 단기 대여금이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그 현금 자체가 되겠고요.
이 보통예금 또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다음, 당좌예금, 보통예금하고 똑같네요. 단기매매증권, 이건 단기투자 자산이 맞네요. 받으러옴, 이거는 외상매출금과 함께 매출 채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죠. 단기대여금, 단기투자 자산이 맞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될 거고, 이 표시된 금액이라는 것은 두 개의 금액을 합쳐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더하면은 결과적으로 33만 원. 답은 이렇게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3번 내용을 볼게요. 다음 중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번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현금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라 라는 겁니다. 아까 뭐가 포함이 된다 했어요? 통화, 그리고 통화 대용증권, 이것들만 현금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통화는 그 자체고 대부분이 통화 대용증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발행 수표, 현금 안에 포함이 되네요. 주식, 이거는 채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단기간이다 라고 하면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증권이라는 의미로 가진다라는 거, 만약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이다 라고 하면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가계수표, 이것도 아까 통화대용증권에 해당이 됐습니다. 수입인지,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수입을 인지했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세, 세금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 처리인 세금과 공과로 될 확률이 높아요. 다음, 약속어음, 이거는 우리가 상품 매출일 때는 어음을 받았을 때 받으러음 또는 받았다라고 하면 받으러음, 또는 우리가 그냥 일반 매각거래에서 약속어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미수금,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자기합 수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수표, 현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 다, 바, 이 세 가지가 현금에 해당이 될 겁니다.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은 아직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문제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쌤이 주는 내용을 많이 익혀놔야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다음 10월 10일 거래의 증감 내용, 증가와 감소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 기입할 위치를 고른 것은 무엇이냐? 그 거래 내용을 먼저 봐야겠죠? 보니까 10월 10일 거래처에서 받은 자기합 수표, 이건 현금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했네요. 이 현금 10만 원을 당좌 예금하다, 당좌 예입이라고 대부분 하는데 여기선 예금이라고 했네요. 어쨌든 간에 당좌 예입하다, 당좌 안에 넣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금을 빼가지고 당좌 예금에다가 넣었다라는 말이네요. 한마디로 이거는 계정 과목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당좌 예금이 나올 거예요. 왜냐? 당좌 예금 안에다가 돈을 넣었다며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나오겠죠. 현금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걸로 해당하는 것을 고른 것은, 당좌예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산이죠. 현금, 자산이죠. 차변에 자산이 있으면은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자산이 있으면은 자산의 감소. 둘 다 자산 계정이네요. 그리고 차변, 대변 다 나왔네요.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가와 나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된다. 그쵸? 너무 쉬워요. 다음 5번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을 1년이라고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기준에서 1년으로 사용을 하는가 라고 되어 있네요. 너무 쉽죠? 딱 바로 답이 보이네요. 몇 번입니까? 보고기간 종료일, 한마디로 12월 31일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는 날부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금방금방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죠. 다음 6번 문제, 이제 현금가 부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금가 부족 개정에 의한 10월 2일 거래를 추정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T계정이 만들어졌어요. 이 T계정을 우리가 분계로 옮겨야겠네요. 그래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옮겨볼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금액은 그대로 갈 거고요. 차변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차변에 있는 계정 과목은 다시 대변으로 이동을 시켜주죠. 대변에 현금. 그렇다면 차변에는 현금과 부족. 이렇게 분계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현금에 해당하는 2만 원을 빼줬다라는 건데 어떻게 2만 원을 빼줬다라는 거예요? 장부에 적혀있던 금액보다 실제 금액이 2만 원이 적기 때문에 2만 원, 장부 금액에 있던 2만 원을 실제 금액에 맞춰서 빼주게 됐다라는 말이 되죠. 그렇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2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돈을 받아버렸네요. 그것도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임시 계정 과목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현금가 부족과 임대료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2번, 현금의 잔액이 금고안의 실제 금액보다 2만 원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한마디로 장부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빼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된다. 3번, 현금 계정의 잔액이 금고안의 실제 현금보다 2만 원이 적다. 한마디로 실제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2만 원이 많다. 그때는 이 두 개가 반대로 나왔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전 발행 수표로 받은 외상 매출금 2만 원이 누락이 되었다. 이거를 밝혀냈다. 라고 하는 것은 현금가 부족과 현금이 나올 수가 없고 해당 계정 과목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결국에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당좌예금, 2번 보통예금,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요구불예금. 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3번 가입 당시 만기가 3개월인 정기예금. 정기예금? 맞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번 더 헷갈릴 때는 4번을 보세요. 3개월 이내 처분할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 쌤이 주식은 뭐라고 했어요? 증권이다. 증권은 이걸로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3개월 이내에 예금은 포함이 된다라고 했죠. 답은 이렇게 4번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4번 같은 내용은 결국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 맞을 겁니다. 왜냐? 1년 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 답은 4번.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회계 FAT에서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전산회계도 그렇고요. 한번 볼게요.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만기가 도래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현금으로 계산이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우선은 맞나? 고민이 되네요, 여러분들. 왜냐? 취득 당시였으니까
다음 타인 발행 수표. 현금이죠. 우편한 증서. 이것도 현금에 있었네요. 통화 대용 증권으로. 타인 발행 약속음. 타인이 발행해준 약속음. 약속음은 뭐였어요? 받으러음. 그쵸? 무조건 받으러음은 아니에요. 또는 미수금. 우리가 상품 거래일 경우, 상거래일 경우엔 받으러음, 상거래 이해일 때는 미수금으로 활용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업 잘 들었나요? 정말 힘들었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단톡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뭐 수업 들을 때면은 5월 달쯤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부터는 그냥 OX 퀴즈가 아니라 날씨도 더우니까 한번 아이스크림을 걸고서 쌤이 중간중간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맞추는 1등에게는 쌤이 베라를 하나를 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